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숲 안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11살 소년 료마 타케바야시. いや、正確に言うと一人じゃなくて1000匹近いたくさんのスライムと一緒に生活している。 어라? 네, 료마는 유튜브 꿈나무로 슬라임 유튜버가 되기 위해 료마가 키우고 있는 이 슬라임들은 먹이를 먹일수록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진화한 슬라임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염차객을 이용해 사냥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슬라임은 먹이는 몬스터에 따라서 속성이 다 다르게 진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죠. 그렇게 1000마리 슬라임들과 이 숲에서 평화로운 삶을 보내던 료마, 오늘도 평화롭게 산책을 걷던 도중 우연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回復魔法を使おうにももう魔力が 그곳에는 기사단으로 보이는 무리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죠. 기사단 사람들은 다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료마 등장. 갑자기 재민이 새끼가 나타나자 기사단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그도 그렇게 이 숲은 각종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는 무서운 숲이었으니까요. 료마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료마는 다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만든 약을 건네주는데요. 기사단 사람들은 처음엔 료마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감정 스킬을 사용해보니 료마가 건넨 건 실제로 약이었기 때문에 상황인지라 일단 그 약을 서둘러 쓰러진 동료에게 먹입니다. 다행히 약효가 금방 들었는지 쓰러진 동료의 호흡이 편안해지고 피도 멈췄는데요. 眠っただけです。これでしばらくは持つでしょう。うち休める。いいのかい? 료마는 다친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는지 자신의 집에서 잠시 기사단을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을까지는 거리도 있고 기사단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같이 료마의 집으로 향합니다. あの子はどうしてこんな森の中にいたのでしょう。狩りの格好はしているがしかし一人で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중간중간 료마가 사역하는 슬라임들과도 마주치면서 도착한 료마의 집. 료마는 자신의 집을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서 결계 마법까지 쳐놓고 있었습니다. 기사단 입장에서는 이 11살짜리 재민이 자식이 이런 어려운 마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 이 새끼 이거 겉모습만 이렇지 실제 나이는 어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촉이 딱 오는데요. 어찌저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구가 다 1인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어린 료마가 혼자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처음에 료마가 기척을 지우고 나타났던 점, 료마가 건네준 포션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 딱 봐도 이 녀석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료마가 수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일단 동료를 구해준 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윗한 기사단은 의심을 숨기고 무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私はラインハルト・ジャミール公爵領の領主だ。 네, 료마가 구한 이 기사단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영주 공작이었죠. 그런 라인하르트는 자신들이 숲에서 블랙베어를 만나 동료가 부상을 당했던 것이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에 이어서 君はどうしてここに複数の魔法を使いポーションまで作れるなんて 라인하르트는 지금까지 료마에게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료마의 표정만 봐도 두뇌 풀가동을 돌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료마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전 모험가였던 조부모에게 마법을 배웠다면서 적당히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료마는 외지인이라 마을에서는 미움을 받을 테니 숲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료마가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런 위험한 숲에서 어린아이 혼자 3년이나 조용히 살고 있었다고? 냄새가 납니다 이거. 그 이야기를 듣던 기사단의 마법사 카밀은 흰세계물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가정 구슬을 기가 막히게 꺼내는데요. 카밀은 이 수정 구슬을 만진 사람의 스테이터스는 물론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쿠팡으로 하나 시키고 싶을 정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수정 구슬이네요. 아무튼 료마는 조심스럽게 그 수정 구슬에 손을 올려봅니다. 犯罪者ではないね。何これ。 료마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당황하는 카밀. 그래, 여기서 료마가 평범하게 나온다면 킹세계물이 아니지. 네, 료마는 전투 스킬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사 레벨 10, 정신적 고통내성 레벨 9, 육체적 고통내성 레벨 8이 나왔습니다. 저 나이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 정도의 고통내성 레벨이 생긴 걸까요? 누가 묶어놓고 보쿠노 피코라도 보여준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라인하르트는 사연이 많아 보이는 어린 료마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면서 일단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상담을 해본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고 동료의 상태가 많이 괜찮아져 마을로 돌아가려는 기사단. 라인하르트와 동료들은 료마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로 와서 자기들에게 의지하라면서 격려의 말까지 남기고 마을로 떠납니다. 그런 기사단을 보고 갑자기 복잡미묘한 표정을 짓는 우리의 료마. いい人たちだったな。ちょっとだけ胸が痛んだ。あの人たちに嘘をついた。 네,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했던 료마의 과거는 역시나 개구라였습니다. 3년 전에 죽은 건 조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료마 자기 자신이었죠.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まだ終わんねえのかよ。これが3年前の僕。 이 사람이 바로 3년 전의 료마. 거의 뭐 세월 풍파를 직격으로 맞은 듯한 비주얼의 회사원이죠. 아까 료마를 보다가 이 모습을 보니까 뭐 동심파괴도 이런 동심파괴가 없는데요. 아무튼 블랙 기업에서 일하던 료마는 연일 지속되는 경무, 상사의 무리한 요구,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결국 과로사로 세상을 뜨게 되기는커녕 자는 동안 재채기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딘지 모를 새하얀 장소에 앉아있었죠. 이곳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사후세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자기가 왔다는 사실에 놀라겠지만 료마는 블랙 기업에
기업에서 일하면서 이러다가 남들보다 일찍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료마를 맞이해주는 것은 3명의 신이었습니다. 인자한 모습의 창조신 가인,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루루티아, 그리고 VPN의 신 서프샤크 VPN. 이들은 각각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신들인데요. 가인은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해내고 루루티아는 사랑을 이어주는 여신, 그리고 해킹메이드, 개인정보와 나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켜주는 VPN의 신 서프샤크 VPN. 료마와 같은 회사 업무를 볼 때 거리차와 주고받는 메일에도 교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 그리고 개인정보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VP에게의 신적인 존재 서프샤크 VPN입니다. 네, 이거 광고예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접하기 힘든 해외 사이트들, 각종 애니메이션 PV를 볼 때 국가 차단에 걸리는 경우 서프샤크 VPN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움을 줄 겁니다.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평소 VPN을 알아보고 계시던 분들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게재된 더양소 코드를 사용해 자그마치 83% 할인, 3개월 추가 무료 이용, 30일 사용 후 환불까지 보증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온 광고 타임.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재밌으시죠? 즐기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항상 광고를 주시는 광고주님들, 그리고 양생이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와서 이 3명의 신들은 료마에게 8살 정도의 나이로 다른 세계에 전생시켜주겠다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전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전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소란이 날 정도로 치트급 능력은 아니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만한 료마는 다음 세계에선 편안한 삶을 보내리라 다짐을 하고, 그렇게 8살 료마 타케바야시로서 새로운 세계에서의 슬로우 라이프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생명체가 바로 スライム。お手とかするかな。お手。 여기서부터 벌써 슬라임 유튜버로서의 자질이 보이는데요. 슬라임 위에 천도구슬을 올리고 천도칼로 자르게 하면은 조회수 100만 쌉가. 귀여운 비주얼의 슬라임은 료마의 취향에 딱 적중해버립니다. 신들이 건네준 가이드북을 보고 슬라임을 키우기 위해서 종마술까지 익혀버리는데요. 전세계에서는 취미에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료마는 이 귀여운 슬라임 연구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된 게 그 라인하르트와 기사단 동료였던 것이죠. 신들이 보여준 능력을 이용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슬라임만 연구해온 료마는 이미 슬라임 전문가가 따로 없었는데요. 한 번은 다시금 료마를 찾아온 라인하르트 일행에게 슬라임들을 다 합체시켜 빅슬라임을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 合体。あなたビッグスライムと契約したの？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은 빅슬라임이 지금까지 아무도 계약을 할 수 없었던 마술하면서 해자급 리액션을 보여주고, 거기에 더불어 료마는 슬라임으로 세탁소까지 열어버리는데요. ご覧ください。 綺麗になってますわ。 세상에서 제일 빼기 힘들다는 고블린의 때까지 시원하게 없애버리는 슬라임 세탁기 성능을 보고 메이드들도 화들짝 놀라버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료마는 슬라임 유튜버를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보여주면 삼성 세탁기 광고 들어. 그렇게 슬라임으로 이런저런 획기적인 일들을 벌이며 슬로우 라이프를 만끽해버리는 우리의 료마는 앞으로 슬라임들과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신들에게 주어진 남자입니다. 신들에게 주어진 남자는 료마와 슬라임들의 잔잔한 일상을 보여주는 슬로우 라이프 이세계물인데요. 귀여운 슬라임들과 그런 슬라임들을 자유자재로 신박하게 사용하는 료마의 이야기가 굉장히 참신했던 작품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수 없이 말 그대로 잔잔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던 작품인데요. 일본에선 인기가 꽤 있었는지 현재 2기 제작까지 확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새 솔직히 주인공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존나 짱짱 센 나 하나로 충분히 이세계물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사철리 때문에 정신이 피폐했는데 간만에 잡생각을 내려놓고 즐겁게 시청한 이세계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작화도 준수하고 캐릭터들도 매력있고 무엇보다 슬라임들을 이번에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도 재밌게 봤던 애니니까요. 간만에 신선한 이세계물이 보고 싶다, 킬링타임으로 제격인 애니메이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신들에게 주어진 남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프샤크 VPN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양생이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링까지 부탁드립니다.